유럽의 국방부와 군수 관계자들이 전세기까지 타고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수십조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4년 만에 개최한 방위산업전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몰려든 해외 인사들 앞에서 육군은 국산 무기를 동원한 화력 시범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4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한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양자회담으로 국방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향서는 한국과 루마니아는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보장하는 기존의 틀을 확대하고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력 강화 내용으로는 군사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훈련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 등 신기술 개발을 염두한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25일까지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에 방문해 K2 전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이종석 국방장관과 양다 회담을 통해 K2 방산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체결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와의 방산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한국산 무기가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출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주식이 3.4%포인트 오르기도 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또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 및 방산 관계자들도 K2 전차와 K9 자주포 개발자들을 찾아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이 깊어지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에서 방산 수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는 최초로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론의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한 소형 공대지 유도 무기로 공중공격, 레이더를 이용한 정밀 타격에 특화된 무기입니다. 최근 미군이 수송기에 비행기 형태의 드론을 수백 대 탑재해 공중에서 투하한 후 편대 비행 등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해 드론의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을 이용한 폭격과 정찰에 큰 성과를 내면서 드론 무기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전에서도 드론 무기와 더불어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드론 격추형 무기는 이미 몇 번의 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이란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 2곳을 드론을 활용해 피격 화재를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최초로 드론이 무기로 사용된 사례였습니다. 이에 사우디의 왕세자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정밀 대공 자주포를 찾았지만 이미 초고도에서 음속으로 접근하는 전투기를 총으로 잡는다는 전술은 실효성이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미군도 이러한 이유로 전술상 대공 자주포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구형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 꾸준히 배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 자주포에 관심을 가졌고 끝내 대공 방어시설 구축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대공 자주포 비호가 사우디의 테러를 가한 드론을 정확하게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서방 세계에서도 단거리 자주 대공 방어 체계 중 유일하게 생산 라인이 살아있는 비호 복합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타격하는 하드킬 무기뿐 아니라 드론의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킬 기능을 추가한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폴란드의 영향이 큽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K2의 성능을 확인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한국과의 무기 거래로 업그레이드된 군사력을 확보했다. 한국의 획기적인 K2 전차 1000대와 전투기 공급에 많은 지지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더블 스트라이크, 코브라 헬기가 지원하는 K2 전차는 무적. 드디어 한국의 전투기와 K2 전차가 폴란드에 들어옵니다. 올해 우리들에게 들어올 전차는 폴란드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등 다양한 관심을 SNS에 올렸습니다.
폴란드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이어지면서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성능도 뛰어나지만 K2는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5세대 전차 중 유일하게 정해진 납기 내 생산이 가능한 전차입니다. 동급 전차인 프랑스, 독일, 미국산 전차들은 생산 지체 이슈가 크고 러시아제 전차는 전쟁 탓에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군비 확장을 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산 전차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갖추고 가성비 대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니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뿐 아니라 노르웨이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K2 전차 수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K2 전차 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며 수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연내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도 FA-50 전투기와 K2 전차 구매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FA-50 전투기와 K2 전차를 2035년까지 진행 예정인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유력한 후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구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방문단은 방위산업전을 방문해 한국 무기를 둘러보고 현대 로템과 한국 항공우주국 공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작년 자국 내 회사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고등훈련기, 경공격기 획득 산업에 관한 수출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영공 방어를 위한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자국의 영공 방어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 아랍에미리트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 판매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다기능 레이더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와 긴밀한 협력 관계로 아랍에미리트가 무기를 구매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구매하는 방식이라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수출이 확정된 국가만 해도 폴란드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고 수출이 유력한 곳으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4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액으로 8위, 증가율은 177%로 1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굳혀진 방산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증가율은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증가율이 증가한 국가는 프랑스로 59%에 그쳤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약진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3, 4위까지 올라갈 잠재력이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고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멈출 줄 모르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뉴스였습니다.